나는 지역 라디오의 제작자이자 영상 팟캐스터다. 이름은 한서윤, 올해 38. 작은 장래, 큰 이야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은 묻는다. 왜 하필 장례식장을 다니냐고. 나는 이렇게 답한다. 거기엔 한 사람의 전부가 있으니까. 오늘도 창원 외곽의 작은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아침 9시 10분 인스타그램 DM이 도착했다. 발신자는 장미래 52, 직업은 돌봄 매니저. 연고자가 거의 없는 장례입니다. 고인은 이문상 83, 전직 철도 기관사. 꼭 와주세요. 메시지에는 짧은 음성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쉰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다. 선생님, 이분 1989년 겨울 교량 위에서 제동이 손상된 급행열차를 몸으로 세운 분이에요. 대신 그날 이후 삶이 무너졌고요. 나는 장비 가방을 메고 빈소로 들어섰다. 영정 속 이문상 어르신은 제복 대신 체크셔츠를 입고 있었다. 사진 아래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정시보다 안전. 방 한가운데 상주석에 앉은 이는 가족이 아닌 장미래였다. 그녀는 돌봄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곳에 남아 고인을 지키고 있었다. 가족은?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연락은 했는데 다들 사정이 있대요. 저는 돌봄 계약이 끝났지만 보내드리러 왔어요. 그녀의 눈가에는 피곤함과 슬픔이 섞여 있었다. 나는 카메라를 천천히 꺼냈다. 이런 장례를 몇 번 봤다. 연고자 없는 장례. 외로운 마지막. 하지만 그럴수록 내가 기록해야 한다고 믿었다. 누군가는 이 삶을 기억해야 하니까. 촬영을 시작하려던 순간 빈소문이 열렸다. 회색 제복의 기관사들과 형광조끼를 입은 보선원들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녀가 뒤를 따랐다. 가장 앞에 선 사람은 박건우 71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이었다. 그 뒤로 재단 명찰을 단 윤다혜 41가 서 있었다. 영정 앞에서 모두가 정중히 정차 경례를 올렸다. 손바닥을 수평으로 들어 올리는 동작. 브레이크를 의미하는 철도인만의 인사였다. 장례식장 공기는 금방 다른 역이 되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켰다. 윤다혜가 내 마이크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저 그때 9살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랑 꼭 그 열차에 타고 있었죠. 그날 멈춘 덕에 제가 살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숨을 멈췄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감사와 빚, 두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박건우는 영정 앞에 서서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때 규정을 어기고 수동제동을 걸었다고 회사는 징계했죠. 임명 첫째 대신 지시 불복종이 먼저였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묵직했다. 정치인의 말투가 아니라 오래된 미안함을 담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나는 손이 떨렸다. 내 아버지도 버스기사였다. 더 큰 사고를 막으려 무정차로 응급실에 달려갔다가 승객 항의로 정직을 당한 적이 있다. 그날 이후 우리 집 식탁은 늘 빛과 자책으로 덮여 있었다. 아버지는 규정을 어겼으니 당연하다고 했지만 어린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을 살리려 한 게 왜 벌을 받아야 하는지. 영정 속 이문상과 내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나는 카메라를 잠시 내렸다. 기록자이기 전에 나도 그 시절의 딸이었다. 장미래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선생님은 퇴직 뒤 사설 안전 강사를 하셨어요. 교량 볼트 하나, 차른 마모일가 사람의 생을 바꾼다고요. 그런데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었죠. 징계 기록 때문에 공공 현장에선 강의를 못 하셨거든요.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녹음기를 꺼내 재생했다. 이문상의 낮고 분절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나는 그날 수동제동을 걸었어. 절차서엔 없었지만 바람이 달랐거든. 객차를 타고 도는 공기 소리가 다르게 울렸어. 엔지니어라면 귀로 아는 게 있지. 규정은 중요해. 하지만 규정은 완벽하지 않아. 현장은 늘 다르니까.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다. 윤다혜가 고개를 숙였다. 우리 재단 철도 유가족 지원을 하지만 정작 선생님 같은 분은 놓쳤어요. 살린 사람은 기억하지만 살린 사람을 지킨 우리는 없었어요.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귀띔했다. 방금 유족 세 분이 현관 앞에 오셨습니다. 들어올지 말지 망설이시네요. 문이 살짝 열리고 이수인 55, 이수정 51, 이수철 49 고인의 자녀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다. 수인이 작게 말했다. 아버지를 이해하기엔 우린 너무 어렸어요. 늘 정차만 말하던 아버지를 우린 멈춘 사람으로만 봤죠.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도 변명도 아닌 늦은 깨달음이었다. 퇴직 후 아버지는 강의도 일도 제대로 못하셨어요. 우린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난했고 말이 없었고 우리와 멀었어요.
그래서 우린 떠났죠. 각자 살 길을 찾으러. 이수정이 덧붙였다. 이젠 알아요. 아버지가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이 아버지를 멈춰 세운 거였다는 걸. 빈소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 침묵은 비난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 나는 카메라를 다시 들었다.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용서나 화해가 아니라 이해가 시작되는 순간을. 박건우가 조용히 제안했다. 오늘 장례는 노조와 회사, 지역이 함께 치릅시다. 비용은 우리 쪽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윤다혜가 곧바로 덧붙였다. 그리고 선생님 이름으로 이문상 안전장학금을 만들게요. 돌봄을 끝까지 하신 장미래 선생님의 생활도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 장미래는 놀란 표정으로 손을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아닙니다. 박건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이 마지막까지 지킨 건 돌봄 계약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유족 셋은 서로 눈을 봤다. 이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보상은 법대로 우리 몫이겠죠. 하지만 기념과 장학은 아버지가 더 원하셨을 거예요. 아이들이 안전을 업으로 삼게 도와주는 일. 이수철이 손을 들었다. 그리고 우리가 미뤄온 사과는 지금 하겠습니다. 장미래 선생님 그리고 아버지께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이수인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협상장이 아니라 합주의 무대가 됐다. 노조 대표가 일어나 말했다. 우리는 안전수칙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현장 재량권 보호 조항을 명시하겠습니다. 회사 대표가 뒤를 이었다. 주기적 수동제동 훈련을 정규 과정에 포함하겠습니다. 이문상 기관사의 판단을 교재로 만들겠습니다. 박건우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국토위에서 현장 안전 재량권 보호 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생명을 택한 사람이 징계받지 않도록. 나는 녹음 버튼을 다시 눌렀다. 손이 떨렸다. 이건 지금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장면을 3년간 기록하며 몇 번이나 봤을까? 거의 없었다. 대부분의 장례는 조용히 끝났고 약속은 희미하게 흩어졌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꺼내놓았다. 말뿐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으로. 윤다혜가 작은 수첩을 꺼내 적기 시작했다. 장학금은 연두명 안전 관련 학과 진학자 우선. 첫 선발은 내년 봄. 장미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선생님 이거 보고 계시죠? 정차가 헛되지 않았어요. 발인 날 장례식장 앞마당은 열차 출발 방송이 아닌 정차 경보음으로 시작됐다. 삐. 짧고 선명한 소리에 모두가 멈춰섰다. 관 위엔 태극기 대신 빨간 제복 모자와 낡은 제동핸들이 올랐다. 이문상이 평생 잡았던 그 핸들. 입관 직전 이수인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다. 아버지가 평생 가르친 건 멈춤의 용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멈춤으로 누군가의 내일을 움직이겠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겠습니다. 장미래가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섰다. 선생님, 정시보다 안전. 기억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제가 다른 어르신들 돌볼 때 꼭 기억할게요.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거. 그녀의 말 끝에 철도인들이 다시 한번 손바닥을 들어 올리는 정차 경례를 올렸다. 나는 그 장면을 천천히 담았다. 카메라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슬픔과 다짐이 섞여 있었다. 발인 행렬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영구차가 출발할 때 기관사들이 도열의 경적을 울렸다. 짧고 긴 경적, 철도의 언어로 고인을 배웅했다. 한 달 후 창원역 2번 플랫폼에 작은 명패가 생겼다. 이문상 기관사 추모 사람을 먼저 세운 멈춤. 그 옆엔 QR코드가 있었다. 찍으면 장학금 신청 페이지가 열렸다. 첫 장학생 발표 날 내가 사회를 봤다. 12명이 지원했고 2명이 선발됐다. 한 명은 철도안전학과, 한 명은 산업안전공학과 진학 예정이었다. 장학생 중 한 명이 단상에 올라 말했다. 저도 현장에서 귀로 듣는 위험을 배워 누군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지키고 싶습니다. 이문상 선배님처럼. 그 말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나는 카메라를 들고 그 모습을 담았다. 이문상은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되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나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그때 무정차로 달린 거 잘하셨어요. 누군가의 생을 지킨 거였어요.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아버지가 낮게 웃었다. 정차할 땐 멈추고 달릴 땐 달리고. 그게 기사지. 그런데 말이다, 서윤아. 내가 그걸 기억해주니까 조금 가벼워지네. 나는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아버지가 처음 털어놓는 말이었다. 아빠, 사랑해요. 나도.
통화를 끊고 나는 카메라를 끄고 메모를 남겼다. 오늘의 기록 영웅은 전설이 아니라 규정과 사람 사이에서 멈춤을 선택한 생활인이다. 에필로그 계속되는 선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내 채널 댓글엔 이런 글들이 달린다. 우리 병원에도 멈춰야 할 프로토콜이 있어요. 때로 환자는 매뉴얼보다 빠르게 변하니까요. 공장에서 오늘 비상정지 훈련했습니다. 이문상 기관사님 생각하며. 저는 소방관입니다. 규정을 어기고 불 속에 뛰어들었다가 징계받았어요. 이 영상 보고 울었습니다. 나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댓글을 달았다. 그들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싶었다. 2달 뒤 윤다의 재단에서 연락이 왔다. 서윤 PD님, 멈춤의 기술 시리즈를 같이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각 분야에서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나는 흔쾌히 응했다. 좋아요.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미화하지 않기. 있는 그대로의 고민과 선택을 담기. 당연하죠. 우리는 각자의 선로에서 달리고 가끔 멈춘다. 때로 그 멈춤 하나가 누군가의 평생을 출발시킨다. 이문상은 그걸 알았고 실천했고 그 대가를 혼자 짊어졌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를 나눠지는 사람들이 생겼다. 나는 다음 취재 메모를 썼다. 멈춤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 시즌2. 첫 번째 주인공 응급실 간호사 박은경 56. 매뉴얼에 없는 처치로 환자를 살렸다가 정직 처분.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창원역 플랫폼의 명패 앞엔 누군가 놓고 간 꽃다발이 있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선배님 덕분에 오늘도 안전하게 운행합니다. 후배 기관사 1동. 나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인스타에 올리며 캡션을 달았다. 정차는 멈춤이 아니라 다음 출발을 위한 준비다. 이문상 기관사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갑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렸다. 저도 오늘 무사히 퇴근했어요. 멈출 용기 배워갑니다. 우리 아버지도 기관사셨어요. 이 영상 보여드려야겠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이문상의 마지막 역은 끝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출발역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집실에서 다음 에피소드를 준비했다. 화면에는 박은경 간호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도 이문상처럼 규정과 생명 사이에서 생명을 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다. 나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작은 장내 큰 이야기 PD 한서윤입니다. 오늘은 장내가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도 누군가의 용기가 묻히지 않도록 기록하는 일입니다. 카메라 불이 켜졌다. 나는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멈춤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닿도록. 기차는 달리고 때로 멈춘다. 그 멈춤이 누군가를 지킨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기록하는 사람이다.